네, 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그래도 선생님하고 2주 동안 수업을 같이 진행했는데 온라인은 또 처음이라서 선생님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네요. 원래 같았으면 출석을 같이 부르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온라인 클래스로 따로 다 출석 가능하니까 온라인 클래스로 출석을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해결과 공학적 사고라는 단원을 나갔었고, 그에 따라서 브레인 라이팅까지 수업을 진행했었죠. 다들 기억나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나가기 앞서서 전 시간에 했던 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공학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습 목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학은 항상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며 실제로 공학은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발전을 해왔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절차를 알아봤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공학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계획 단계. 그 다음으로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한 걸 토대로 실행해보는 실행 단계.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제대로 잘 해결이 되었는가 평가하는 평가 단계를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평가 단계를 거쳐서 만약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계획 단계로 돌아와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계획하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확인은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계획 단계로 넘어가서 아이디어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확산적으로 사고를 했다가 그 다음에 수렴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산적으로 사고하는 확산적 사고 기법을 두 가지 정도 같이 배워봤습니다. 활동지는 이제 13쪽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확산적 사고 기법인 브레인스토밍과 그리고 브레인 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해서 규칙 4가지까지 알아봤었죠.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비판이나 비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질보다는 양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결합도 해보고, 그리고 개선한 아이디어까지 내보는 이렇게 4가지 규칙까지 우리가 알아봤었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다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브레인 라이팅을 고3이라는 주제로 다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확산적 사고 기법의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 라이팅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2가지 정도를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제 활동지 14쪽을 보면 스캠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스캠퍼라고 한다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스캠퍼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7가지 단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활동지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스캠퍼란이라는 공란에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7가지 단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법이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스캠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SCAMPER 이렇게 영어로 붙여져 있었는데, 사실 선생님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막 시키기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알아보자면, S 같은 경우에는 대체하다라는 뜻에서 substitute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30쪽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잘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는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철자 같은 것도 훨씬 더 잘 적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대체하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땡땡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내보자라고 써 있는데,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주제로 한번 개선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주겠지만 예시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스캠퍼 기법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이제 대체하기 같은 경우에는
A 대신 B를 쓰면 어떨까라고 나와 있는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쇠 젓가락을 자주 쓰는데 쇠 젓가락을 쓰게 되면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해서 뭐 소풍을 간다거나 혹은 간편하게 뭔가 먹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용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을 쓰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쇠 젓가락 말고 다른 소재의 젓가락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나무 젓가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S인 substitute는 대체하다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combine입니다. 뭔가를 합치다, 결합하다라는 뜻에서 결합하기인데 C 같은 경우에는 A와 B를 결합하면 어떨까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며 이거는 복합계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인쇄를 하게 된다면 인쇄뿐만 아니라 복사나 혹은 팩스를 보내는 일도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한 가지로 합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결합하기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복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다라는 뜻에서 응용하다, 적용하다라는 뜻의 adapt가 되겠고 adapt 같은 경우에는 A를 B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C에도 쓰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질문에서 나온 아이디어 선택 기법이라 할 수 있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들레 씨앗을 보고 우리가 저거 뭔가 낙하하는 게 되게 부드럽게 낙하가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낙하산의 저 원리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adapt는 A를 B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C에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것에서 나온 아이디어겠고요. 지금 활동지 14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나온 건데 변화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다라는 뜻의 modify도 있겠고 그 다음에 축소하고 확대하나라는 뜻에서 minify나 magnify도 있겠습니다. 이거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put to other use 같은 경우에는 아까 adapt랑 비슷하게 A를 B 용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용도에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포스트잇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 포스트잇을 만들기 전에 되게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개발을 했었는데 접착제가 사실 접착력이 약하다면 접착제로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좀 간편하게 붙였다 떼는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가 포스트잇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를 B 용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포스트잇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정하다나 뭐 축소하다, 확대하다도 있었다시피 A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언가 한 가지를 빼면 어떨까라는 eliminate,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인데 R 같은 경우에는 rearrange라고 해서 무언가를 재배치하거나 혹은 reverse, 역발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A, B를 B, A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뜻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고요. 이렇게 S, C, A, M, P, E, R 한 글자씩만 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스캠퍼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라이팅, 스캠퍼 모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확산적으로 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확산적 사고 기법의 한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쪽 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많이 본 그림이 나와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여러 번 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한 대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로 쭉쭉 뻗어 나가면서 중주제, 소주제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인드맵 또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확산적으로 내기 위한 아이디어 기법 중 하나이며 중심 이미지로부터 가지에 가지를 계속 붙여 나가면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확산적 사고 기법을 총 4가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모둠 활동을 하기 제한된 상황에서 쓰는 브레인 라이팅 기법까지 알아봤고, 세 번째로는 영어 철자를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스캠퍼 기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맵 기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확산적으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생성을 했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적 사고 기법을 쓴 다음에는 우리가 수렴적으로 아이디어를 한 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수렴적 사고 기법들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활동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활동지 15쪽 하단에 보면 ALU 기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LU 기법을 아마 썼을지 안 썼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ALU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아이디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독특한 특점을 살펴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강점은 최대한 많으면서 약점은 적고 그리고 독특한 점이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데 쓰는 기법을 말합니다. ALU 기법과 비슷하게 이제 PMI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플러스 강점, 마이너스 단점, 그리고 I는 interesting이라 해서 흥미로운 점을 어, 선택한다는 데서 ALU 기법과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다른 점은 흥미로운 점이나 혹은 독특한 점을 이야기한다는 점만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시로 2층 버스를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강점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그리고 약점으로는 2층까지 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작비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독특한 점으로는 이제 1층에는 어른들이나 노약자들이 타는 대신 2층에서는 이제 관광버스로 어린 아이들이 타도록 하여 여러 가지 도시도 구경하게 하고 한다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독특한 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ALU 기법을 쓰도록 나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제작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ALU 기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선생님도 같이 할 건데 시간은 2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2분 동안 우리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약에 우리가 제작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ALU 기법을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들 적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수업이었다면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한번 확인해 봤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그렇게 못한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들리는 것 같아요. 강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구성이 좋다는 것도 확실히 큰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혹시라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져보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거워서 조금 사실 휴대성 측면에서는 불편하다라는 건 선생님도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무겁다라는 점이 조금은 약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독특한 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접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ALU 기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16쪽으로 넘어오면 수렴적 사고 기법 중 하나인 평가행렬법이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평가행렬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데 아이디어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확산적 사고 기법을 통해 냈을 거예요. 아이디어들이 뭐 1, 2, 3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아이디어들 중에서 평가 기준을 잡아서 만약에 내가 창의성을 평가 아이디어로 잡는다 하면 창의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실용적인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용성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을 평가 준거로 잡고 싶다 하면 실현 가능성 또한 이렇게 평가 준거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평가 준거를 토대로 우리가 점수를 1점부터 만약에 5점까지 준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아이디어 1번 아이디어에 대해서 만약에 창의성은 2점, 그 다음에 실용성 같은 경우에는 3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4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총점이 9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2번 아이디어는 뭐 1, 2, 3 아니면 뭐 3번은 뭐 4, 4, 5라고 한다면 총점이 2번 아이디어는 6점, 그리고 3번 아이디어는 13점으로 3번 아이디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3번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평가 행렬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미리 정해놓은 평가 준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우리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산적 사고 기법 총 4가지와 그리고 수렴적 사고 기법 3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확산적 사고 기법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스캠퍼 기법, 마인드맵 기법까지 알아봤고, 그다음에 수렴적 사고 기법 같은 경우에는 ALU 기법, PMI 기법, 그리고 평가 행렬법까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여러 가지를 생성해보고,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선택했는데,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도면에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으로는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이제 앞반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를 다 나눠줬는데, 여기서는 지금 온라인 클래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지금 A4 용지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네. 무언가 도면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A4 용지를 다들 준비해 주고,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선생님에게 제출해야 되니까 A4 용지 다들 지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영상 멈추고 A4 용지 다들 가져오도록 합니다. 네, A4 용지를 아마 첨부하지 않으면 포트폴리오에서 점수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A4 용지 다들 가져왔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다음 시간에 이제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직접 이제 등교할 때 선생님에게 와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가보도록 할 건데, 아이디어를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내려면 도면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손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물론 정확성은 조금 떨어진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과정 시간에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기술 과정 시간에 이렇게 도면에 나타내는 걸 다들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B는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등각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도씩 서로 3개 120도씩 3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높이나 넓이, 안쪽 길이까지 옮겨서 나타내는 방법을 뜻하고요. 이 방법은 사실 물체의 세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학도라면 여러 가지 물체를 도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자주 쓰는 것이 바로 등각투상법입니다. 그 다음에 등각투상법 말고 사투상법이라고 있는데 사투상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각도를 이렇게 기울여서 30도, 45도, 60도 이렇게 기울여서 나타내는데 이 기울여서 나타내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정면을 잘 보기 위해 이렇게 기울여서 나타낸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투상법인데 정투상법 중에서도 우리는 삼각법을 가장 많이 나타냅니다. 이제 투상이라고 한다면 물체를 비추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정면이라고 친다면 이 물체를 정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된 모양일까요? 네, 상상이 되나요? 정면에서 이 물체를 본다면 이렇게 니은자로 된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체를 정면에서 본 모양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오른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니은자로 된 물체가 있고 선생님도 지금 자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삐뚤빼뚤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위에서 본다면 이렇게 뒤집어진 니은자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사각형이 이렇게 나타내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삼각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도를 나타내고 우측면도를 오른쪽에 나타낸 다음에 이 평면도를 정면도 위에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지금 D에도 잘 나와 있듯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에 따라서 잘 나타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정투상도를 등각투상도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등각투상도 또한 정투상도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것들 한번 천천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 다음과 같이 등각투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120도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죠? 등각투상도로 보고 정투상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니은자로 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면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면이라고 하니까 우측은 이쪽에서 본 모양이겠죠. 우측에서 본다면 요렇게 돼서
이렇게 잘린 모양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정면이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위에서 본 모습이겠죠. 위에서 보면 여기는 조금 좁은데 이렇게는 넓게 본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등각투상도를 가지고 정투상도 삼각법으로 나타낸다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다리꼴이 있고 사다리꼴이 이렇게 나타내져 있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 또한 잘린 삼각형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거,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 오른쪽에서 본다면 니은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투상시킨다면 이렇게 길쭉했던 네모가 오른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된 모양에서 이렇게 네모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면, 그다음에 우측면, 평면이 있다는 거, 정면에서 본 모양, 우측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수능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사실 직업탐구를 고르지 않아서 직업탐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직업탐구에는 기초제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기초제도 과목에서 가지고 온 문제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과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제 삼각법으로 나타내는 그림이 A4 용지에 있어야 합니다. 네, 기억 그림에 대해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니은도 마찬가지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디귿도 마찬가지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리을도 마찬가지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를 나타내는 것이 A4 용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평가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연습해보는 거기 때문에 답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노력한 흔적을 선생님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주도록 할 건데 5분 동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이 등각투상도에 대한 정투상도를 한번 삼각법으로 나타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삼각법으로 나타낸다면 당연히 5번 문제에 대한 답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타내는 시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배운 내용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요. 예, 기술 관련 시간에 다 배웠는데 니은만 선생님이 살펴보자면 니은의 지금 우측면도를 볼게요. 여기가 정면이고 우측면도인데 우측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측에서 봤을 땐. 근데 없는 선이 아니고 있는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움푹 파인 지점을 우리가 숨은 선이라고 하는 1.쇠선으로 나타낸다는 거. 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숨은 선 또한 우리가 나중에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5분 정도 시간 줄 텐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등각투상도에 대한 정투상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안 보여주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자, 5분을 주기보다 일시 정지한 다음에 한번 다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다들 그려봤나요? 네, 아직 안 그렸으면 일시 정지를 해서 다 같이 그려봤으면 좋겠고, A4용지 한 면에 네, 그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려봤으면 이제 알겠지만, 정답을 먼저 공개하자면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것 같은 게 바로 위에서 본 모양이죠. 그럼 이걸 위에서 보면 모양이 이렇게 정사각형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밑에가 잘려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당연히 이 모습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니은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 모양이 왠지 이것과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면 니은도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다음과 같은 모양과 니은의 이 평면도가 다음과 같은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 맞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도 정면도가 있고 왠지 우측에서 본 모양이 이 모양과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측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위에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구부려져 있어서 좀 헷갈릴 것 같지만 우측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잘려 있는 모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우측 면도가 다음과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 한번 보자면 리을의 뭔가 정면도가 이거와 비슷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리을의 정면도를 보자면 밑에가 이렇게 잘려져 있고 그 다음에 위에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오, 똑같은 모양이네 라고 해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틀렸다고 낙담하지 말고 누구나 다 처음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연습을 한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다음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이 등각투상도에 대해서 똑같이 삼각법으로 한번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A4 용지에 지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삼각법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투상법에서 삼각법이고요. 정면도, 그 다음에 우측면도, 그리고 평면도를 우리가 A4 용지에 지금 나타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을 주기보다는 용량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주기보다는 잠깐 일시정지를 해서 지금 A4 용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그려본 것 같으니까 물체 모양을 보자면 답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정면에서 본 모양이 당연히 이렇게 된 직사각형에서 여기랑 여기가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니은자로 된 모양이 있는데 거기서 이 비스듬한 부분이 우측에서 봤을 땐 이러한 사각형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T자로 된 모양이 있지만 거기서 여기랑 이 여기 부분이 사각형으로 나타낸다는 점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된 등각투상도를 삼각법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각법으로 된 것을 등각투상도로 바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3각법을 등각투상도로 한번 바꿔보는 것을 한번 지금 시행해 보도록 하죠. 팁을 주자면 이렇게 120도로 나눠진 모양에서 정면으로 된 모양을 먼저 한번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차차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그리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물론 당연히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면 확실히 실력도 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한번 그려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아빠 수업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다들 그릴 수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모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 아니라서 충분히 다들 보고 잘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보자면 지금 정면에서 본 모양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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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모양인 거 알 수가 있겠고 우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모양이 두 가지가 되어 있고 짧은 사각형이 하나 있다는 거. 우측이 아니고 평면도가. 그리고 우측에서 본 모양은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렇게 그다음에 사각형까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처럼 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방법까지 알아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AD까지 알아보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A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방법을 뜻합니다. 솔리드웍스라든지 혹은 오토캐드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과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다뤄볼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싱커캐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연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한번 접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캐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도면을 우리 기술실에 보면 3D 프린터가 있는데 그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느껴져서 컴퓨터로 이용해서 도면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CAD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공학적 사고 기법에서 스캠퍼, 그리고 마인드맵, 그리고 수렴적 사고기법인 ALU, PMI, 평가행렬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성해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질문에서 스케치법, 그 다음에 등각투성법, 사투성법, 정투성법, CAD까지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선생님과 같이 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이 문제에 대한 삼각법이 다 A4 용지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두 가지가 지금 A4 용지에 다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등각투성도에 대한 삼각법이 A4 용지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법의 등각투성도가 A4 용지에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까지 선생님이 포트폴리오에 넣도록 할 거니까 이 내용까지 다들 포트폴리오에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공학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할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EBS에 아주 잘 나와 있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요일 날 온라인 클래스로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